지방으로 다들 눈을 돌리실 텐데 그나마 수도권에 근접하면서 규제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딱 쉬운 경매의 딱쌤입니다. 엄청난 학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닙니다. 바로 지방의 한 곳인데요.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이곳은 바로 천안입니다. 피디님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학원가 앞에 살았다면 공부를 잘했을까요? 저기 PC방 있는 것 같아요. PC방 역시 할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천안에서도 학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안 불당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불당 같은 경우에는요, 구불당, 신불당으로 두 군데가 나뉘는데요.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불당입니다. 신불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이곳은 구불당으로서 안정적인 상권과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교죠. 천안의 불당 중학교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군적으로 탄탄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원가에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아파트 공매 물건이 하나 나와서 보러 왔습니다. 혹시 피디님이 공매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요, 경매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공매는 생각보다 들어본 분들도 없고 이게 뭐야 하면서 공부하는 분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매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입찰 경쟁은 떨어지고 가격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몰리기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예 경매가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받아버린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매이면서도 입지가 아주 훌륭한 천안의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이 일대의 상권이나 주변의 입지 인프라부터 설명을 드리고 아파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겉에 구불당 이 상권 안에서도 겉테두리 쪽으로 학원가들이 많고요.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술집들도 많이 있어요. 7080 노래방, 무슨 노래방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술집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은 바깥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낮 시간대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좀 널널한데요.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닥에 초록 색깔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초록 색깔로 버스가 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 승하차 구역입니다. 학원가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아예 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곳은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특히나 밤에 버스들이 다닌다라는 거고, 버스들까지 운영할 정도면요, 거의 천안의 모든 지역까지 학원버스들이 운영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학군으로는 두말할 거 없이 아주 탄탄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볼 물건은요, 이 상권지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학군의 바로 앞에 있으면 가장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파트 역시 거의 동급으로 대장 아파트로 속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방에서 아파트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요, 반드시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공단들도 굉장히 많고요. 삼성공장,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산하면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시는 이유는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학군 좋고 인프라 좋은 천안 불당 쪽에 거주를 하게 해놓고 차로 출퇴근하면서 또는 통근버스를 타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은 일자리로 탄탄하고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 불당 쪽이 천안에서는 가장 대장 도시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기 매도의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만 이 불당 쪽은요, 보유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 매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물건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전세 세팅해서 가져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매를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더 이상 수도권에 투자하지 마, 다 지방으로 빠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 다들 눈을 돌리실 텐데 그나마 수도권에 근접하면서 규제가 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살펴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을 메인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 동남구는 굉장히 구도심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북구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불당 쪽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파건 번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이고요. 2024-10434-001번 압류재산 물건입니다. 자,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11층으로서 층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정가는 6억 7,800부터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건물 평수가요, 무려 42평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건물 평수가 30평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건물분 10%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를 도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도권에서 넘어왔죠. 지방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공매 물건이에요. 그러면 입찰 경쟁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형 평수 아파트예요. 그러면 또 줄어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틈새 시장, 남들과 달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피디님, 경매는 왜 나오는지 아시나요? 세금이나 이런 거 못 내시는 분들 그렇죠. 돈을 못 갚아서 나올 때가 경매예요. 나라의 세금을 못 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공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가 세금을 미납해서 나오는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의 액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추가적인 인수사항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압류재산 공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경매의 권리 분석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재산명세서라는 문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세서를 살펴보면요, 현재 임차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 신고되어 있는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요. 제가 건물 등기를 떼어보니 그분이 소유주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소유주시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이상이 없는 깔끔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압류재산 공매도 경매와 똑같이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세금들은 낙찰되는 순간 싹 다 소멸돼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동과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세대수는 1200세대인데요. 주차 대수는 1300대가 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 대수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 지금 보면 지하 주차장에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주차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상황실로 연락 주세요. 이중 주차를 조금씩 할 수도 있긴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불당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까지 붙어 있습니다. 불당 중학교가 사실 천안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중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에는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신불당 쪽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한 학원들은 이 구불당 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불당 쪽은 이제 생겨진 상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이들 학원 버스가 다 다니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신불당 쪽에 새로 들어갈 이유는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불당이 아직까지도 학군적이나 학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구까지 왔는데요. 311동이에요. 지도를 보면 딱 하나 아쉬운 점은 하나 보입니다. 어떤 점이 아쉽냐면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 단지가 남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 아파트 동만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상세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형 평수의 동인 느낌이 좀 싹 듭니다. 로비 부분도 굉장히 커다랗게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11층입니다. 층수 굉장히 좋죠. 와우, 이거 뭐야? 게스트룸. 와, 게스트룸 해가지고 쇼파가 로비에 있고요. 문은 잠겨 있긴 한데 손님들 오시면 거기서 잠깐 기다려, 곧 내려갈게 할 때 잠깐 앉을 수 있는 장소도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층수는 1102호인데요. 현재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도도 진행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같은 조건이면은 공매가 나은 거예요? 경매가 나은 거예요? 훨씬 공매가 낫죠. 수익률적인 부분만 보면 경매도 괜찮지만 공매는 사람들이 적게 들어오고 수익 구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꼭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공매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경매도 괜찮은데 경쟁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현관문을 한번 볼게요. 현관문이 도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뭔가 교체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내부 수리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완전 올 수리까지는 아닌데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수리 부분이 조금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분이 점유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별다른 탐문조사는 신뢰가 될 수 있어서 내려가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물건의 포인트는요, 바로 공매 물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의 대출 규제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지방일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골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도 이왕이면 학군과 같은 입지가 훌륭한 곳을 고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물건이 대형 평수 아파트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85제곱미터보다 아래인 30평대 아파트를 주로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때는 단기 매도할 때 부가세라는 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 아파트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물분의 10% 부가세가 추후에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들어갈 때는 그 부가세 부분까지 생각해서 더 입찰가를 낮춰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대형 평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요, 가장 저렴한 2층 물건이 6억 5천에 나와 있고요, 11층도 6억 5천, 그리고 7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건도 6억 5천 선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거래된 내역은 대형 평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24년 말에 6억 7,500에 실제 거래가 된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형 평수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매 수준이 6억 5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물건은 1억 이상은 더 저렴하게 사야만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가 자체를 절대 6억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최소 5억 중반보다 아래로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을 하신다면 대출 규제 문제에서도 전혀 문제 없고, 게다가 공매이기 때문에 경쟁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줄어들고, 이렇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노려보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의 수요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여러 산단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현대차 공장, 삼성 공장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소비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군이 안정적인 곳들을 선호하시고요, 백화점과 같은 소득 수준도 탄탄한 곳이 바로 이 천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도전하시려고 하실 때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막막하고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툴을 바꿔서 경매에서 공매, 일반 평수에서 대형 평수, 지역도 어떤 지역을 가야 될지 이런 포인트만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력할 때만 그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면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으실 때는 저 딱쌤이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저희가 공매반을 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압류재산 공매도 하지만 신탁 공매, 그리고 국유 공매, 그리고 특수한 공매들까지 아주 깊이 있는 분야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서 지치고 힘드시다면 공매로 넘어오셔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